안녕하세요. 민동풀입니다. TV 똥덩이 연예인들과 운동선수들의 그런 어떤 그 고액의 그런 출연료라든가 연봉에 대한 이야기 2부 시작합니다. 자, 이 방송은 밴쿠버 중앙일보와 펀더드 제 회사가 함께 계획하고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뭐 첫 방송이 나가는 시간을 제가 얼핏 조금 아까 이제 살펴보니까 1월 1일이더라고요. 예, 1월 1일. 좀 편안한 주제로 시작을 한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은 하지만 아마 이 사실상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그렇게 편안하게 듣지 못하시는 분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부터 하는 내용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들, 사회의 전반적인 이야기들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다 거기까지 이제 연결고리를 만들어 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어쨌든 예, 뭐 항상 불편하더라도 항상 그 내용들을 뭐 불편하다고 외면하면 예, 그러면은 내 삶을 내가 살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적죠. 예, 왜냐면은 현실이라고 하는 건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부딪혀가면서 살아가는 건데 불편하다고 외면해 보세요. 과연 그게 그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게 되죠. 자, 어쨌든 지난 일부 방송에서 1회에서 제가 이제 정치로 시작을 했잖아요. 정치인들 요즘 그 한국의 대선 주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그 뭐라 그러죠? 네거티브 그 전략. 상대방을 공격해 가면서 나쁜 놈이다. 너희들 이런 거는 부도덕하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접근법.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이유가 제가 이제 그 잠깐 정리를 하자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그 사람 같은 경우 그 작전이 먹혔단 말이에요. 그게 먹힌 이유가 이제 이 사람은 바로 TV에서 쇼를 진행하던 사람이다. 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은 그 밑에 깔려 있던 보이지 않던 표를 끌어낼 수 있었지만 실제 그 정치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어떤 그 이 타인의 그런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는 그 주로 법조계 출신이더라고요. 변호사, 검사, 뭐 또 법무부에도 있었나요? 아무튼 그 여러 이런 그 정치를 해가면서도 주로가 이 저희 법조계 출신들 같아 보였는데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냉철함과 사물을 객관적으로 보고 뭐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과연 그게 어떻게 올지 저는 말 그대로 도박이라고 봅니다. 네, 이거는 뭐 아니면 도. 그래서 저라면 이제 뭐 아니면 도 같은 도박과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마지막 선택이죠. 예,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는데 안 된다. 그러면은 그때 가서 이제 그래 한번 해보고 손 털자라고 할 때는 도박. 왜? 그 미래를 바라보지 않을 것 같으면은 사실상 이걸로 끝날 것 같으면은 도박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인생 뭐 사람들 그러잖아요. 인생 뭐 있어? 뭐 내가 여기서 한 판 벌리고 그 끝을 내면 되지.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예를 들면은 바로 그거죠. 그 뭐죠? 그 오징어 게임. 이게 진짜 도박카드 같은 거잖아요. 내가 들어가면 목숨 걸고 하는 도박이었잖아요. 그 드라마 내용에서 보면 내가 가서 죽든가 내가 살아남고 마지막까지 버티면서 내가 승자만 되면 나는 모든 걸 독식을 한다. 뭐 이게 도박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오징어 게임이 인기가 있을 때 그 인기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은 좀 그 찾지를 못했던 것 같은데 뭐 여기서 제가 그 이야기를 다 할 거는 없지만 일단 첫 번째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신선했죠. 요즘 나오는 영화들이나 이런 것들은 과거에 나왔던 것들을 조금 변형시키면서 재탕을 한다 그러죠. 그런 형태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 장르 자체를 바꿔놓는 듯한 그런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로 말 그대로 창조적인 사고의 한 부분이죠. 저는 뭐 그렇게 이 창조적인 사고 중에서도
뭐 영재 정도의 수준의 그런 어떤 그 능력 정도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최대한 그 효율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그런 능력 정도를 이제 집약을 시킨 거기 때문에 인기가 있을 수 있었다라고 이제 저는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 또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바로 도박이에요. 도박 심리를 자극하는 것. 예. 이게 이제 똑같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네거티브 그 상대방을 공격을 함으로써 그 이 공격성, 사람들로부터 공격성을 불러일으키면, 그러면은 왜 이 이야기 있죠? 동물들 같은 경우 개들이 항상 주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 우리 개는 안 물어요. 굉장히 순해요. 그런데 가끔 풀어놓으면은 가서 달려가서 물죠. 그런 일이 왜 벌어지는지 아세요? 목줄이 잠겨 있을 때는 자기가 통제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개들도 함부로 하면은 당장 그 제재가 들어온다는 걸 인식을 해요. 그런데 목줄이 풀리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나는 자유다. 동물적 본능이 탁 튀어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그거를 주체를 못할 때 쫓아가서 물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바로 이 공격 본능, 이거를 자극하는 거거든요. 자, 그 이야기가 뭐냐? 정치를 하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이 사람들은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이러한 본능을 끌어올리게 만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를 하는 거냐? 인간을 개와 같이, 개와 같은 그 이 와일드, 야생성, 예, 야생성을 드러나도록 자극을 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게 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TV쇼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야생성이라는 거 이런 걸 끌어들여도 자기 걸로 만들 수가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거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가? 그거는 저는 모르겠어요. 예. 자, 그러니까 여기서 개와 같은은 여기 야생 들개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왜냐면 사실 그 집에 있는 개들 같은 경우는 잘 길들여져 있잖아요. 예. 그래서 문을 열어놔도 밖으로 뛰어나가거나 그런 경우가 많지가 않죠. 예, 물론 있기는 하겠지만.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거는 좀 수정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러한 감정이라고 하는 것, 예. 도박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원초적인 그 본능이에요. 이거는 감정의 축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 오징어 게임에서 나온 것처럼 내가 살아남느냐, 생존이 아주 절실한, 생존에 아주 직결된 그런 그 것이라고 한다면, 감정은 한 단계 더 발전이 됐어요. 이게 뭐냐면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도박과 같이 단순히 그 선택을 통해서 내가 사느냐 죽느냐를 가는 게 아니에요. 감정에는 뭐가 있냐면은 배우는 게 있고, 그리고 가르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린아이들이 배울 때 어른들 눈치 보면서 이러면서 이거 이 상황에서 이게 해도 되는 건가? 이러면서 눈치 보죠. 이게 사람의 감정을 읽어가면서 그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익혀가는 학습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가르칠 때도 똑같아요. 그 어른들이 가르칠 때도 아이들을 딱 놓고선 이놈 하고 딱 하면 아이들이 그걸 통해서 배우기를 바라죠. 자, 이것이 도박과는 조금 다른 형태예요. 그래서 도박은 너무 원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제가 여기서 이제 요거는 빼놓을게요. 예. 왜냐면 이 도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 생존에 아주 바닥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도박이 쉽게 빠지는 사람들 같은 경우 이거는 뭐 지위 고하를 빼놓고 어떤 경우냐면은 보통 두뇌가 이분법적으로 딱 갈려가지고 그 이상을 보지를 못하는 경우가 도박에 빠질 확률이 더 커요. 왜냐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물론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의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확률을 계산하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도박에 빠질 확률보다는 도박을 이용해서 내가 그 돈을 벌거나 이런 거를 할 가능성이 좀 커요. 예, 그래서 똑같이 도박을 한다 그래가지고 다 그렇게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갇혀 있다라고 저는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그 분명히 이제 짚어 주셔야 되는데, 이 얘기는 제가 예전에 했지만은
혹시라도 여기서 이제 이렇게 그렇게 극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을까 해서 이제 제가 일단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감정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여기에서는 배우는 것과 배움과 가르침 함께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이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요. 여러분들 이제 이 광고라든가 이런 것들로 돈을 많이 받고 또 어떤 프로그램을 했는데 출연료가 뭐 얼마라는 둥, 하루 1회 출연료가 얼마라는 둥, 또 운동선수들도 그렇죠. 뭐 연봉 협상을 하는데 몇십억이라든가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가잖아요. 자, 그걸 놓고서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와, 이 사람들 과연 이렇게 저 사람한테 저런 돈을 줄 만한 그런 진짜 이 가치가 있다고 보이는가?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볼 때는 충분히 그런 가치가 있다고 보여.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져서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같은 앞에서 이야기한 도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같은 연예인 또는 운동선수 이렇다 하더라도 두 부류의 종류로 나눌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두 부류는 눈에 잘 보이지가 않아요. 왜? 양쪽에 똑같이 인기도 있고 똑같이 자기들이 어떤 이 사람들에게 재미를 주고 또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능력을 통해 가지고 경기를 이겨가면서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환호하게끔 만들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일단 첫 번째, 이 사람들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 쌓여있던 감정을 분출해서 감정을 해소시킬 수 있는 해소시킬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동 경기를 보고 나서 게임을 막 보고 나면 물론 지면은 스트레스를 좀 받지만은 이기고 났다, 이겼다라고 했을 때 어떻겠어요? 환호하고 축제를 벌이고 사람들이 이긴 운동선수는 당연히 이겼기 때문에 그 감정과 이런 것들이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보고 대리만족을 얻는 사람들은 그 감정을 표출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죠? 다음날 직장에 가서 힘들어도 이제 힘들긴 한데 뭐 나도 어제 잘 놀았으니까 그리고 저 재밌는 운동 경기 봤으니까 이제 됐어. 나 이제 일하면 돼. 일터로 돌아가죠. 막 괴롭고 힘들고 막 이런 일이 있을 때 노래를 들어가면서 막 왜 절규하는 노래 뭐 이런 걸 들어가면서 있다가 했더니 이제 나도 저렇게 함께 슬퍼하는 그런 감정을 공유하고 났더니 이제 좀 슬퍼하는 감정이 수그러들었어. 이제 나도 내가 할 공부를 해야지. 그렇죠? 그런 경우들 많이 있죠. 그래서 아니면은 뭐죠? 오히려 슬플 때 막 신나는 그런 어떤 클럽에 가서 막 떠들고 떠들 수가 있나요? 춤추고 막 이러면서 그걸 다 해소를 하고 났더니 그다음에 다음날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얻어요. 자, 그러면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감정이라고 하는 거를 사람들로 하여금 표출시킬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은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한 가지 뭐가 있느냐? 감정을 통해서 사람들을 교화시키는 역할도 같이 해요. 네. 감정을 표출시켜 가면서 자기들의 모습,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 있죠. 선한 행동을 하는 것. 예를 들어서 기부를 많이 한다든가 또는 뭐 어디 가서 봉사를 한다든가 운동선수들도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밖에서 보여주고 또 밖에서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 사람들에게 그런 어떤 뭐죠? 뭐 윽박지르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이제 대화를 풀어가는 그런 경우들. 이런 것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라고 하는 걸 외부로 함께 보여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를 뜻하냐면 감정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고 또 그게 뭐죠? 그거를 보고 듣고
환호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아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하니까 저게 이제 이 살아가는 그런 어떤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되는구나. 인간의 모습이어야 되는구나.' 이거를 배워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게 나한테 쌓인 스트레스도 풀게 해 주고 또 나에게 가르침도 줘요. 그러면은 돈을 많이 받아도 되잖아요. 그죠? 예. 다방면으로 그 사람들에게 그 이로움을 주는데요. 자,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3 부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